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이혼녀입니다. 제 사연은 특이하게도 이혼 전이 아닌 이혼 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딸과 남편의 새 마누라와 있었던 끔찍한 사연을 적을까 합니다. 정말이지 충격과 공포스럽던 사건이니 두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5년 연애와 5년 결혼 생활을 하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만 보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기 때문에 언성이 크게 나가며 서로를 헐뜯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겠네요. 여하튼 딸아이가 5살일 때 저희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딸한테 안 좋은 영향만 미칠 것 같아서 서로 합의하에 이혼 서류를 찍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갈등이 생겼으니 그건 바로 양육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미칠 듯이 미워하긴 했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거룩했기 때문에 서로 키우겠다고 난리였죠. 양육권으로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됐는데 애아빠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육아를 해줄 시어머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고 제 직업이 출장이 잦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해서 양육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에 한두 번씩 딸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전 남편이 된 그이는 저와 헤어지자마자 선을 보더니 재혼 준비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왔는지 정말 급하게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래도 저는 딸아이를 계속 주말마다 만났어요. 새엄마를 더 좋아하게 될까봐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기막힌 타이밍에 해외 지사로 저를 파견시키겠다고 했어요. 해외 파견은 저희 직원들의 로망이자 꿈이었는데 제가 이혼 후 딸아이와 멀어질까봐 걱정이던 찰나에 기회가 온 거죠. 저는 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엄마가 돼 돌아오는 게 좋겠다고 합리화를 시키며 해외에 2년간 파견을 나가기로 했답니다. 딸아이는 저와 헤어질 때 빨리 돌아오라며 반짝거리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정말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2년 동안 못 본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미국에 같이 데려갈 수 있었는데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사무치게 미웠죠. 딸아이는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버리는 거야? 민정이 버리고 미국 가서 사는 거야? 민정아, 엄마가 널 버리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엄만 딱 2년만 다녀올 거야. 민정이가 조금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돌아올 거라고. 엄마 핸드폰 번호 알지?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도 돼? 정말? 나 버리는 거 아니지? 나 새엄마랑 사는 거 싫어. 엄마가 빨리 돌아와서 나랑 살아줘. 알겠지? 그래,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엄마가 돈 많이 벌어와서 우리 민정이랑 같이 살 테니까.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며 미국으로 파견을 나간 저는 2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도 했고 딸과 매주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냈어요. 미국물을 먹으니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딸에게 나중에 같이 미국에서 살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진짜로 제가 능력이 더 받쳐주고 진급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이었으니 훗날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올 생각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딸아이만 아니었으면 거기서 계속 지내려고 회사의 파견 시간을 늘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여하튼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회사에 들러 복귀 신고와 업무 보고를 하고 곧장 전 남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이윽고 전 남편의 새 마누라가 제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저는 딸을 제외하곤 모든 게 뿌옇게 보여서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었어요. 두 팔 벌리고 딸 민정이에게 무릎을 꿇고 꼭 끌어안아줬죠. 민정아,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 몸에서 냄새나. 한국 와서 아직 안 씻은 거야? 어? 엄마한테 냄새나? 이상하다. 우리 민정이 만나려고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 공주님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만 바쁜 사람이니까. 할 일 하라고. 나는 새엄마가 잘 돌봐주니까 엄마 꼭 만나지 않아도 돼. 뭐야? 민정이 너 진심이야? 아무래도 엄마가 괜히 미국을 다녀온 것 같구나. 우리 민정이가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난 모양이야? 민정아, 엄마 앞으로 매주 민정이 만나러 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엄마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하지 마. 알겠지? 딸아이가 오랜만에 저를 봐서 그런지 낯설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딸아이와 사랑을 쌓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저와 딸아이가 인사를 나누고 같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새엄마라는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 저한테는 인사도 안 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민정이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 네. 제 딸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이가 새엄마를 잘 따르는 모양이에요. 종종 영상통화로 그쪽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야 당연하죠. 제가 금이야 오기야 공주마마로 잘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 딸 데리고 나가실 건가요? 네? 당신 딸이요? 아무리 제 딸을 키워주는 새엄마라고 해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투하기는. 어쨌든 민정이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놀다 오실 거면 이 수첩에 적힌 대로 먹이고 놀다 오세요. 민정이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 서민 음식 같은 거 먹이지 말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비싼 것만 먹이세요. 그리고 사람 많은 놀이공원 같은 데도 안 됩니다. 민정이는 광장 공포증이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만 놀아야 한다고요. 네? 제 딸한테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요? 그런 건 처음 듣는데요. 아줌마가 2년 외국에 있는 동안 민정이 많이 컸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옛날에 민정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수첩에 적힌 대로 귀하게 대해주세요. 아셨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여자 봐라. 이봐요. 민정이 엄마 나예요. 어디서 사람 말을 우습게 들어요? 내가 당신이랑 민정이 못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내 말 우습게 들으면 가차없이 못 보게 할 겁니다. 네? 이봐요. 제가 민정이 엄마예요. 애를 앞에 두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엄마 좋아하시네. 이혼하고 애 버리고 미국 갔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시겠다? 민정이 옆에 있던 건 나라고요. 명심해요. 2번은 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말하는 게 어이가 없긴 했지만 2년 동안 딸을 보러 오지 못한 제가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다 보니 알겠다고 대답하고 민정이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저와 30분 동안 차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옛 기억을 되찾고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딸이 변할 리가 있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새엄마라는 사람보다 더 잘해줘서 민정이가 저와 살고 싶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젠 정신과 약도 끊었고 경제력도 갖춰졌으니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있었죠. 이윽고 딸아이를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도 먹고 샐러드도 많이 먹었어요. 기름진 걸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장기에는 지방도 먹어야 하니 골고루 많이 먹였답니다. 그리고 광장 공포증이 있다더니 민정이가 먼저 워터파크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사서 딸아이와 물놀이를 갔답니다. 저녁 시간이 돼 전 남편 집 앞으로 가서 연락했더니 이번에도 새엄마가 나오더군요. 아니, 민정이 머리가 왜 젖어 있는 거죠? 민정이가 워터파크에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놀다 왔어요. 네? 뭐라고요? 이봐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딸 광장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 많은 곳 가면 안 된다고. 내 말 귓등으로 들으신 거예요? 민정이한테 무슨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그러세요? 잘만 놀던데. 우린 하루 종일 웃고 떠들면서 좋은 추억 만들었다고요. 그쪽이 제 딸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린 아주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지금이야 헤헤 웃고 있지만 나중에 밤에 잠들면 민정이가 소리 지르고 경기를 일으킨다고요. 민정이 그런 세균 많은 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보세요. 그만하시죠. 제 딸이 그런 공포증이 있으면 증명할 만한 진료서를 가져와 봐요. 제 딸 잘 키워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과잉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 진짜 짜증나네. 내 귀한 딸내미를 사람 많고 세균 많은 곳에 데려갔다니. 당장 들어가서 깨끗이 씻겨야겠네요. 그만 가보세요. 제가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옷만 갈아입히고 재우시면 됩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제가 씻긴 건 찝찝해서 못 믿겠다며 세균이 득실거릴 거라며 씩씩대면서 화를 내더니 들어가더군요. 아무래도 전 남편과 만나서 새엄마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시간을 맞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이는 사업이 엄청 바빠져서 가정에는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새 마누라가 내 딸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 같던데 알곤 있어? 뭐? 과잉 보호? 당신 겨우 한 번 보고 그런 판단한 거야? 이 사람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딸을 귀하게 잘 키워주는 사람이야. 얼마나 잘 키워주는지 당신은 모른다고. 내가 신경 하나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인데 당신은 고작 내 철을 헐뜯으려고 찾아왔냐? 아니, 헐뜯는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어떤 여자랑 사는지는 상관 안 하지만 내 딸을 없는 공포증이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키우는 여자는 상관 있다고. 그 사람 말 틀린 거 없어. 민정이 광장 공포증도 있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못 어울려. 애가 감정 기복도 있고 겁이 많아서 종종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그런다고. 당신이 키우지 않는다고 당신 멋대로 생각하지 마. 내 딸 지금 내 아내가 가장 잘 알고 잘 키우고 있으니까 헛소리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 남편은 전적으로 민정이 새엄마 편이었고 그 사람 말이 모두 맞다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시원치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민정이를 제가 키워야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어서 일단 민정이와 깊게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서 재밌는 곳에 데려가 놀기도 하고 그동안 새엄마 때문에 못 먹었던 음식을 많이 사줬답니다. 그리고 나면 새엄마는 전화로 늘 저를 타박했어요. 왜 애한테 싸구려 음식을 먹였냐? 사람 많은 곳에 왜 자꾸 데려가는 거냐며 화를 심하게 냈답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 딸아이를 다시 만나러 갔는데 민정이 새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현관까지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민정이 엄마예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애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은 민정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네? 1시간 전에 민정이랑 통화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요? 이봐요.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람을 현관 앞에 세워두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얘기를 어디로 들은 거예요? 오늘 민정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고요. 그리고 내 집에 남편 전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남이 보면 웃기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돌아가세요. 이봐요. 이봐요. 민정이 새엄마는 그렇게 저를 문전박대하더군요. 민정이에게 전화를 다시 해봐도 받지 않았죠.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여자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딸아이를 만나러 갔더니 이번엔 민정이를 데리고 캠핑장에 갔다고 하더군요.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데려갔답니다. 주말엔 저를 만나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일부러 저와 민정이를 못 만나게 하려고 수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찾아갔는데 역시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인터폰으로 당장 꺼지라고 으름장을 내더라고요. 양육권이 그이에게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돌아갔네요. 거의 3주 동안 딸아이를 보지 못하자 회심의 공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이 새엄마에게 문자로 애를 못 만나게 하면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날 자격이 있으니 알아서 잘 생각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냈어요. 딸아이가 쓴 일기장이었는데 저를 만나기 싫다는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가슴이 철렁이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사랑하는 제 딸이 왜 이런 일기를 썼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비워서 그런 건지 새엄마라는 사람이 시켜서 그런 일기를 쓴 건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바로 잡으려고 새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또 왜요? 사진 보고도 민정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애가 왜 그런 일기를 썼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저랑 있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일기장에 제 욕을 쓴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민정이 좀 바꿔주세요. 아니요. 그건 제가 허락 못합니다. 민정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되는 사람은 다 잘라내버릴 거라고요. 이봐요. 말씀 왜 그렇게 하세요? 저 민정이 엄마예요. 이런 일기 쓴 게 진짠지 알아야겠다고요. 그 말은 즉슨 제가 시켜서 썼다 이겁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내 딸한테 접근해서 괜히 악영향 끼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먹이지 말란 음식은 왜 먹여가지고 애를 탈나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로 봐줬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내 딸의 진심 알았으면 그만 연락해요. 잠깐만요. 일단 민정이 만나야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고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도 민정이 엄마잖아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여자가 진짜... 야!
내 딸 문제 없어! 문제는 바로 네 년이지? 애 버리고 2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엄마 노릇하면 다 될 줄 알았냐? 우리 민정이가 너를 만나고 온 날은 매일 울어. 억지로 웃고 놀고 와서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했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딸이랑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끈질기게 딸을 꼭 봐야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만나게 해주더군요. 이윽고 인상을 찌푸린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민정아, 엄마 왔어. 우리 민정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왔다고. 치, 거짓말하네. 아빠랑 나 버리고 2년 동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나 엄마 싫거든? 아주 싫단 말이야. 나한테 엄마는 새엄마뿐이라고. 민정아, 너 왜 이러니? 얼마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 민정이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잖아. 아니, 난 새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나 엄마랑 놀러 안 가. 그 말 하려고 나온 거야.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엄마를 미워하게 될 줄은 몰랐어. 오늘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선물도 사주고 재밌게 놀아줄게. 필요 없어. 난 새엄마랑 놀 거야. 새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제가 딸의 얼굴에 손을 올리자 경기를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 어딜 만져. 엄마 싫어. 꺼지란 말이야. 아!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분명 제가 큰 잘못을 한 게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민정이를 붙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새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보고 피식 비웃으며 민정이를 데리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욕심만 많은 엄마가 맞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라는 사람이 잘 키워주고 있는데 괜한 시비를 걸고 시샘과 질투를 했던 것은 물론이고 딸아이를 제 편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린 행동을 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에 꼬리가 계속 물리다 보니 저라는 사람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보다 새엄마가 아이를 훨씬 더 잘 키울 것 같았죠. 그리고 민정이에게 심리적으로 엄마가 두 사람인 걸 받아들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딸을 놔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갈 겸해서 새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오늘은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또 민정이 만나고 싶다고요? 이봐요. 이제 우리 민정이 그만 괴롭히세요. 아, 그게 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갈 기회를 다시 받게 돼서 이민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민정이랑 여행 한번 다녀오면 안 될까요? 저도 양심 있습니다. 민정이한테 필요한 엄마는 제가 아니라 그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민 간다고요? 뭐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안 그래도 민정이가 부담스럽고 복잡해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사라져 준다고 하니 기분 좋네요. 애하고 마지막 여행 가고 싶다 이거죠? 좋습니다. 대신 길게는 안 돼요. 네, 저도 길게는 못 가요. 2박 3일 동안만 다녀올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데리러 갈게요. 좋아요. 그때 오세요. 그리고 이민 가는 거 선택 잘하셨습니다. 민정이 엄마는 당신보다 내가 100배 나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나은 엄마가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딸과 여행을 하려고 전 남편 집 앞에 갔습니다. 민정이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더군요. 원래는 저와 여행 가기 싫었는데 새엄마가 부탁해서 특별히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 엄마랑 놀러 가기 싫은데 새엄마가 마지막으로 놀다 오라고 해서 나온 거야. 응, 그래 민정아. 나와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출발할까? 제가 차문을 열어 딸아이를 태우자 새엄마가 말하더군요. 제발 좀 우리 민정이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서만 놀게 해줘요. 사람 많은 데 가면 괜히 공포증에 시달리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어요. 수첩에 적힌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흘 뒤에 돌아올게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딸과의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조용하고 재밌는 곳으로 어디 갈까 하다가 딸아이가 4살 때 데려갔던 농촌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우스 농장에서 과일도 따고 산바람을 시원하게 쏘이며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경기도 양평에 자리한 한 농촌의 체험을 신청했고 딸과 둘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민정이는 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생각보다 저를 미워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하룻밤을 딸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거래하는 외국인 회장이 며칠 뒤 오기로 했는데 일정이 앞당겨졌다며 저에게 빨리 와달라고 했죠. 못 간다고 했는데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며 애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주 큰 계약건이라 제가 없으면 회사에 큰 차질이 생길 위기라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과의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민정이 새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지금 민정이 데리고 올라가려고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당신 정말 제멋대로군요. 나랑 남편 지금 둘이 여행 왔어요. 부산이라 당장 집으로 갈 차편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아이씨 짜증나. 그럼 그냥 시댁에 맡기세요. 어머님께 연락해 놓을 테니까 그리로 데려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딸을 키운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테니 새엄마 밑에서 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엄마라는 걸 새삼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 시댁으로 향했고 아주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마주보게 됐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이고 민정애미야 이게 얼마만이냐? 반갑다 반가워. 너 미국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던데 정말이냐? 네. 아무래도 민정이한테 복잡하게 해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보다 새엄마가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을 두고 이민을 가다니. 많이 서운하구나. 난 네가 민정이랑 계속 봤으면 했는데. 감사해요, 어머님. 부족한 저 좋게 봐주셔서. 어머님, 그 남은 이야기는 저 회사 다녀와서 나눠요. 내일 제가 어머님 댁에 들릴게요. 그래, 그 바쁠 텐데 어서 가서 일 봐라. 몸 조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 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잡하긴 했지만 이미 내린 이민 결정은 바꾸지 못하겠더라고요. 여하튼 급하게 회사로 들어가서 해외 바이어와 회의를 하게 됐고 오랜 시간 끝에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은 저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끝까지 회사를 위해 많은 일을 해달라는 조언을 들었네요. 저는 몸이 피곤해서 회사 당직실에 가서 누웠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새벽 4시쯤 되자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제 딸 민정이가 병원에 실려왔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루 넘게 굶은 데다 발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실려왔답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병원에 도착해 딸아이가 입원한 병실을 안내받고 문을 열었는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시어머니 따귀를 사정없이 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딸에게 달려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민정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할머니 때리고 그래? 이 할망구가 날 굶겼어. 그래서 내가 아야에서 병원에 실려온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만 저리 가. 얘 민정아,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널 굶기다니.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딸의 양팔을 잡고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정애미야, 요즘 민정이가 많이 이상해졌다. 나만 보면 화를 내고 짜증내긴 했는데 어제처럼 말을 안 듣는 건 처음이었어. 내가 차려준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걷어차더구나. 그래서 밖에 음식 사다 줬더니 그것도 싫다고 식음을 전폐했어. 어르고 달래도 화만 내면서 새엄마 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반항하더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뭘 먹여야 할 것 같아서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입에 넣어줬는데 민정이가 자기 손가락을 입에 넣더니 모두 토해버렸어. 그러더니 발작 일으켜서 119에 신고를 한 거고. 네? 민정이가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애가 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까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러죠? 민정이 새엄마가 교육을 이상하게 시키는 것 같구나. 민정이가 조금씩 변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민정이가 버릇없이 굴며 시어머니 댁에 가는 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혼은 했어도 시어머니가 세상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정이 말대로 굶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과 민정이 새엄마가 들어오더군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나갔답니다. 민정이는 새엄마를 보고 달려가 안겼고요.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민정이 새엄마가 저를 내려다보며 경고하더군요. 당신이나 시어머니나 왜 이렇게 민정이를 못살게 구는 거죠? 내 딸을 하루 종일 굶겼다니! 아주 쓰레기가 따로 없네요. 이젠 내 딸 아무도 못 만나게 할 겁니다. 당신도 시어머니도. 이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어머님은 민정이를 굶길 뿐이 아닙니다. 민정이가 자의적으로 밥 먹는 걸 거부했대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이건 당신이 가르친 거예요. 모두 당신 탓이라고요. 이 여자가 이젠 내 탓을 하네?
지들이 모자란 건 생각 안 하고 애써 잘 키우고 있는 내 탓을 해? 야, 너는 앞으로 내 딸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미국으로 꺼져서 다신 오지 말라고! 그 순간 저는 딸아이를 두고 혼자 미국에 갈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갔다간 딸이 더 심하게 망가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요, 저 혼자 안 가요. 내 딸 내가 키울 겁니다. 양육권 소송해서 내가 데리고 올 거라고요. 또라이 같은 년. 야, 네가 뭔데 우리 민정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낳아주면 다 부모인 줄 알아? 주둥이 닥치고 꺼져. 너도 경찰에 신고해서 쳐넣기 전에 꺼지란 말이야. 민정이는 새엄마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리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유치장에 갇혀서 누워 계셨어요. 48시간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틀 동안은 경찰서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했죠. 경찰들은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수사를 나갔답니다.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고 조사를 하고 돌아온 경찰들이 유치장 문을 열어주며 시어머니를 꺼내주셨습니다. 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었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정이가 평소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대들고 막말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동심리 상담가를 소개해주며 딸아이를 상담시키라고 일러줬어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전남편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은 새엄마의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시어머니를 괴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 또한 문제 있는 엄마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뿐이었어요. 민정이가 새엄마한테 정신적 지배를 당한 것 같으니 신고를 해서 떨어뜨려야 했죠. 그런데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새엄마라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긴 했지만 딸아이를 공주처럼 키우고 있으니 겉으로 봤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저희가 경찰과 아동심리 전문가에게 신고를 해서 민정이 집으로 조사를 나갔는데 집안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괜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와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로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계획했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와야 상담이든 치료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와 전남편 부부는 맞소송으로 싸우게 됐는데 재판 날짜가 몇 달 뒤에 잡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데려올 수도 없었죠. 그런데 보름 뒤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정이의 유치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연락을 받고 알게 됐는데 민정이 새엄마가 학부모로서 갑질을 심하게 했대요. 요즘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갑질하는 뉴스가 뜨는데 민정이 새엄마는 그 이상으로 교사를 괴롭혔답니다. 음식을 따로 챙겨주는 것부터 해서 민정이가 앉아야 하는 자리, 어울리지 말아야 할 친구들 목록, 민정이에게 뭐든지 1등으로 특별 대우해 주라는 지시를 매일 했답니다. 반말과 욕설을 섞어서 선생님의 속을 썩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민정이 옷에 음식물을 묻혀오면 왜 깔끔하게 먹이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양말이 더러워서 오면 유치원 상태를 기습적으로 점검하러 왔다네요. 유치원 교사들은 민정이 새엄마 때문에 다들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정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네요. 아무 죄가 없는데 민정이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시켜서 억울하게 제명이 되고 말았대요.
그래서 그 유치원 교사가 너무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족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와 겨우 살려냈답니다. 그 사건이 터지자 민정이 새엄마는 그제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리학 박사까지 나서서 상담과 조사를 했는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피해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정신질환이 확실하게 있다고 증명이 돼 양육권 박탈은 물론이고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징역을 가는 건 아니었고 정기적인 치료와 봉사활동이 전부였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나마 딸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아동심리센터에 매주 3번씩 나갔어요. 그동안 새엄마에게 당해온 가스라이팅을 벗어나려고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등을 하면서 점차 본 모습을 돌아왔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엄마여서 그런 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해왔는데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하여튼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돼 민정이와 매일매일 같이 지냈습니다. 민정아, 이젠 새엄마 생각 안 나니? 조금 생각나. 그냥 무서운 사람 같아. 새엄마가 무섭게 대했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맨날 거짓말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들이랑 못 놀게 했어. 친구들은 다 세균 덩어리라면서 난 새엄마랑만 있어야 안 됐어. 아이고 아가. 이제 그 새엄마 만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랑 둘이 살 거니까 안심해. 정말? 이제 새엄마 안 봐도 돼? 아, 다행이다. 이젠 할머니한테 함부로 안 해도 되는 거지? 유치원 가서 친구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온 딸아이는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국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딸이 싫다고 하면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생각이었죠. 민정이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회사에 몇 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딸과 어떻게 지낼지 정해질 때까지 민정이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잠시 휴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집에 누군가 찾아왔더군요. 민정이 새엄마였습니다. 인터폰을 들고 돌아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봐요. 당신 지금 내 딸한테 접근 금지 중인 거 잊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저도 알아요. 민정 엄마, 한 번만 민정이 보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너랑 내 딸이 다시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이봐요, 민정 엄마. 우리 같은 엄마로서 이러지 맙시다. 내가 2년 넘게 민정이를 사랑으로 키운 거 아시잖아요. 사랑? 야, 네가 내 딸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넌 내 딸을 너희 인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아니에요. 저 정말로 민정이 깊이 사랑해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내 애기 보여달라고요. 정신 나간 여자는 끝까지 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죽치고 있더군요. 딸아이는 새엄마가 온 걸 알고 이불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행히 새엄마는 사라졌더군요. 겁에 질린 딸아이는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말했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놀이터를 나갔는데 민정이와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 몇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착하게도 같이 놀겠다고 해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 엄마한테
그동안의 사정을 말해주며 앞으로는 아이들이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전해줬죠. 모두들 새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어 저를 이해해줬고 제 딸을 가엾게 봐주며 자주 애들과 엄마들이 모이자는 말도 오갔습니다. 그렇게 놀이터에서 딸과 친구들이 재밌게 놀고 있고 저는 친구 엄마들과 나란히 앉아 애들 노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숲에서 뭔가 튀어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던 민정이 새엄마였죠. 제 딸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민정아, 내가 네 엄마야. 저 엄만 가짜라고. 얼른 따라와. 엄마 따라오란 말이야. 우리 공주, 엄마랑 집에 가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놀자. 여긴 세균 덩어리야. 네 친구들도 병든 놈들이라고. 넌 특별한 애니까 이런 데서 놀면 안 돼. 얼른 엄마 따라와. 싫어요. 싫어. 이거 놓으세요, 새엄마. 엄마 나 좀 구해줘. 닥쳐. 네 엄만 나라고. 저녀는 네 엄마가 아니야. 널 버린 악마 같은 년이야. 당장 따라오지 않으면 맴매할 거야. 그 순간 저와 애들 엄마가 한꺼번에 달려가서 새엄마와 민정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품에 안긴 민정이는 공포에 서린 눈으로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친구 엄마들이 그 여자에게 당장 꺼지라고 했더니 두 팔을 휘두르며 악을 쓰더군요. 아! 민정이 내 딸이야! 이 사악한 것들아! 니들이 뭔데 나랑 딸을 갈라놔? 옆편네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우리 인연 밟아주자. 이런 년은 맞아도 싼 년이라고. 좋아. 우리가 민정이 지켜주자고. 다들 밟어. 제가 민정이를 안고 있는 동안 친구 엄마들이 때로 새엄마 년을 바닥에 눕히고 걷어찼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제대로 응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쳐맞으면서도 새엄마라는 여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민정이를 내놓으라고 악을 썼답니다. 야, 민정이 친모. 난 며칠 전에 이혼당했어. 너 때문에 모든 걸 빼앗겼다고. 당장 내 딸 내놔. 걔는 내가 키워야 해. 누가 네 딸이야?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넌 내 딸 인생 망친 년이야. 이제 겨우 치료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손을 뻗는 그 여자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윽고 경찰들이 와서 새엄마의 신원을 조회하더니 접근 금지 가처분 중이라는 걸 알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민정이 새엄마는 결국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길진 않지만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네요. 6개월의 입원 명령이 내려졌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단기간에 치료되지 않을 거라 판단해 장기간 입원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낼지 모르겠지만 새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약과 주사를 맞으며 정신줄을 놓고 지내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민정이 새엄마는 불임이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후 혼자 살다가 저와 이혼한 전남편과 선을 보고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 딸을 보고 마음에 무척 들어하면서 재혼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던 여자의 애착이 집착과 병이 돼 이사달이 난 것 같네요. 이제야 모든 일을 해결하게 된 저는 딸에게 미국행을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민정아, 엄마랑 미국 갈래? 마음의 결정이 됐어? 꼭 가야 해? 미국 안 가면 엄마랑 못 사는 거야? 나 새엄마한테 가야 하는 거야?
아니, 민정이가 미국 안 가면 엄마도 안 가. 평생 민정이 옆에 있을 거니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그러자 딸아이는 속마음을 저에게 전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유치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소리 지르고 못 살게 군 거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다시 친해져서 놀고 싶어.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민정이 이제 보니 마음씨가 참 예쁘네. 그럼 다시 유치원에 다닐까? 응, 가고 싶어.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하고 모두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다들 나를 용서해 줄까? 당연하지. 민정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들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미국 가지 말자. 여기서 엄마랑 민정이랑 둘이 재밌게 살자. 가끔 할머니도 만나고 말이야. 딸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두 바로잡고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걸 포기했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깝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은 모든 일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뉴스가 자주 뜨면서 제 딸과 새엄마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적게 됐네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엄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언젠가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예요. 저에게 치부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